이 30년 동안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강연도 하고 정말 수많은 상담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뭐 감사했던 이야기들, 감동적인 이야기들 많이 있지만 최근 몇 년 전에 한 5년 전쯤으로 제가 인상 깊었던 좋은 기억은 제가 그 당시에 5년 전쯤에 여기 분당 지역에 처음으로 학습 코칭을 하기 위해서 야망은 그랬어요. 공부 습관이 잡혀져 있지 않은 그 수많은 중학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부 습관을 좀 키워주리라, 혼공력을 만들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첫 출발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첫 출발할 때는 고등학생 말고 중학생 전문으로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제 어떤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해서 어머니 죄송한데 저희는 중학생만 전문으로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어머니가 막 울먹이시면서 우리 아이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되냐고 전화상으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아이가 원래 공부를 안 했었는데 이제 진짜 마음 먹고 하려고 하는데 한 번만 만나봐 주셔라 라고 너무 이제 간곡히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마음이 약해가지고 저희는 뭐 고등학생 원래 안 할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그 호소를,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는 그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아이랑 만났어요. 만났는데 정말 어머니 말씀대로 아이의 눈빛이 막 이글이글 타고 정말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사실은 그 아이를 위해서 지금의 저희 고등 영어 선생님, 지금의 고등 그 수학 선생님을 제가 정말 그 어벤져스 팀을 꾸려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아이 덕분에 사실은 저희가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저희 고등 팀이 굉장히 이제 강력해진 거긴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맙죠. 그 어머니한테, 그 아이한테도.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아이가 왔을 때 국영수 과학이 다 아주 일관되게 다 5등급, 5등급, 5등급이었던 아이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성적이 그랬는데 이 아이가 3학년 1학기가 됐을 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다 올 2등급 수준까지 껑충 뛰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육사를 지금 이제 갔고 지금 육사 지금 3학년인가 4학년인가 아무튼 지금 이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고 인상적인 게 정말 전적으로 신뢰해 주셨어요. 정말 한 팀이 됐다라는 느낌이 정말 그때 너무 좋았고, 아이도 열심히 했지만 어머니도 합격이 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한 팀이 되어서 면접 준비도 하면서 정말 너무 그때 신뢰해 주셨던, 그렇게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팀워크가 최고치를 찍을 수 있었고, 그런 팀워크 때문에 정말 그런 놀라운 성과를 내지 않았나 싶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그 아이는 지금도 휴가가 나오면은 아직도 저희 학원을 오거든요. 지금 벌써 졸업한 지 몇 년 됐는데도 이렇게 제복 입고 이렇게 올 정도에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래서 너무 그 어머니가 감사하고 가장 좀 최근 몇 년 동안은 가장 인상에 남는 사례인 것 같아요. 지난 30년간 정말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얼마나 사연이 많겠어요. 안 좋은 기억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은 할 때마다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예요. 한 15년 전, 20년 전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왜 유아교육도 했다 그랬잖아요. 초반부에. 근데 그 아이가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6살쯤 된 남자아이였는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전혀 가감없이 텍스트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우리 아이는 특별하고 귀한 아이니까 다른 애들한테 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대해주세요. 다르게 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도 아니고 네, 부탁의 말도 아니고 약간 명령조로 다르게 대해주세요. 네, 이렇게 하셨던 멘트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상담하는 가운데서 어떤 어머니는 저한테 갑자기 대뜸 근데 원장님 타고 다니는 차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원장님 혹시 아파트 사세요? 몇 평 사세요? 이런 것도 물어봐요. 초면에, 첫 상담에.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근데 그게 왜 궁금하실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그 어머니 너무 당당하고 아주 아무렇지 않게 원장님의 차가 뭔지, 그 아파트 몇 평 사는지를 알면 원장님의 그 재정 상태를 가늠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이 학원의 운영에 대한 재정 상태도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정말 대박이다 이 어머니는 진짜. 그래서 굉장히 정말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었죠. 뭐 당황스러운 게 아니라 거의 충격적인 얘기죠. 실제로 그런 일들도 있었고, 저의 가슴을 후벼팠던 또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한 30대 중반? 30대 후반인가? 그때쯤 들었던 얘기인데, 그 당시 제가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데 제가 차리는 학원이 아니라 월급 받는 페이 원장을 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저는 30대 때 보통 뭐 페이를 받는 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막 아이에 대해서 교육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굉장히 진짜 왜
이렇게 굉장히 거만하신 태도로 비웃으시면서 웃으시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원장님은 월급 받는 주제에 무슨 교육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믿기지 않죠. 네, 좀 믿을 수 없죠. 제가 과장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날의 그 충격을 지금 오랫동안 15년 되도록 지금 잊지 못하고 있는 그 장면이 있어요. 원장님은 월급 받는 주제에 무슨 교육 얘기를 하세요? 라는 그 말이 저를 그때 굉장히 한동안 저를 힘들게 했었던 멘트이기도 해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수시 상담하고 이제 아이들 대학 입시 진학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적이 한 4, 5등급밖에 나오지 않아서 성적이 좀 안 나오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한테 좀 현실적으로 너는 지금 의대를 가는 건 의대를 가고 싶대요, 아이가. 그래서 너 의대 못 간다. 의대 못 가고 공대를 가야 된다. 라고 정말 원하면 갈 수 있는 대학을 막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 어머니께서 저한테 왜 내 아이의 꿈을 짓밟느냐라고 하시면서 이건 아동 학대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심하게 멘탈이 무너졌다 하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아주 심한 멘트를 하셔가지고 제가 또 한 며칠 동안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많은 상품들이 있고, 근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교육 서비스, 교육 상품을 이제 가지고 있는 곳이죠. 명품 가방이나 구두나 옷 이제 이런 것들을 대하는 소비자들도 물론 까다롭겠지만, 제 생각에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부모님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 자녀에게 줄 그 교육 서비스, 교육 상품을 구매하는, 어떻게 말하면 그 고객들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그런, 어떻게 말하면 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었고, 지금의 이제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많이 들었던 말이잖아요. 아주 예전부터 이제 들어왔었던, 거의 고어가 됐죠. 거의 사어가 된 것 같기도 한데,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죠.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교권이라는 게 존재하나요? 뭐 공교육, 사교육 말할 것 없이 이제 요즘 많이 점점 그렇게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자녀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잖아요. 선생님들이나 엄마들이나 다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안타까운 거는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그 태도가 기본적으로 정말로 무례하신 분들이 계세요. 뭐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무례한 뭐 언어와 행동을 하시면서,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이 선생님이 내 아이한테 긍정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지도나 가르침을 기대할 수 있을까? 너무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되게 많은데, 제 친오빠가 지금 서울의 모 고등학교 이제 교사예요. 10년 넘게 고3 담임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실제 이야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오빠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반 학생이 그렇게 지각을 많이 한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실 출결 중요하거든요. 출결 굉장히 중요한데 지각을 너무 많이 해서 이 지각을 좀 이제 관리하다가 어느 날은 이 아이가 갑자기 이제 무단결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더니, 얘가 지금 지각도 많이 있고 오늘 또 왜 이렇게 결석을 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어머니가 막 짜증을 내면서, 아니 선생님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걸 갖고 전화를 하고 그러세요? 라고 이렇게 해서 저도 또 두 귀를 의심했죠. 근데 이 학교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도 그렇구나. 이게 사교육에서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근데 뭐 대부분 어머님들은 좋으시죠. 대부분 어머님들은, 부모님들은 다 좋으신데, 이렇게 아주 극히 소수의 부모님들이 정말 믿기 어려운 말, 우리 왜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딱 교무실 문 쫙 열면서 뭐 누구 선생이 누구야 뭐 나와 해가지고 뭐 엄청난 액션을 하는 그런 걸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드라마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요즘에 뉴스에서도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꼭 그렇게 뭐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평소에 자주 만나게 됩니다. 저도 이 어머니 너무 조금 도를 넘으시네, 너무 말을 함부로 하시네, 너무 정말 예의가 너무 나를 기분을 불쾌하게 만드시네 라는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니 해도 정말 이 무례하신 분이 학습 상담이든 어떤 아이의 어떤 태도 상담이든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는 가장 안 좋은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사실 이거를요, 중요한 건 본인은 모른다라는 거죠. 이걸 주변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선생님이 뭐 대놓고 어머니 지금 많이 무례하십니다 라고 또 말을 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좀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것은 뭐 누가 얘기해줘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얘기해준들 본인이 인정하시겠습니까? 내가 뭘 이제 이러시겠죠. 그럴만 하니까 그랬지 또 뭐 이러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 관련해서 상담을 하실 때는 최대한 그래도 예의를 갖춰주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건 정말로 상대적인 것 같아요. 어떤 어머님과 상담을 하냐에 따라서 그 어머님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의 정도에 따라서 또 많이 다른 것 같고요. 또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나름의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자기는 어머님한테 이 아이에 대한 최대한 모든 것을 최대치로 적나라하게 솔직하게 라는 얘기를 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또 어떤 원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나는 웬만하면은 긁어 부스럼 날 수 있을 만한 얘기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다. 나는 최대한 좋은 얘기만 하려고 애쓴다 하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근데 이렇게 후자를 택하신 분들은 보면은 이제 안 좋은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인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지만 돌아오는 피드백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거나 정말 많은 그것이 다른 갈등 상황으로 또 다르게 번졌다거나 그런 좀 안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은 좀 이제 사실 지레 겁을 먹고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해봤자 돌아오는 거는 안 좋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아이에 대해서는 안 좋은 얘기는 하지 않으려는 원장님들도 계세요. 저는 그게 이해는 됩니다만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어쨌든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에 대해서 진심으로 소통을 해야 되고요.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솔직하게 부모님들도 아이에 대해서 솔직하게 좀 오픈하시고 또 선생님들도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오픈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런 경우도 가끔 만나보거든요. 중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영어학원을 2년, 3년, 4년을 쭉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짧은 한 문장 정말 이형식 정말 짧은 단문장조차도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본단 말이에요. 아예 단어를 읽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는 영어학원을 도대체 몇 년을 다녔는데 믿을 수 없죠. 근데 그 사실을 엄마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학원을 최소한 2, 3년 다녔으면은 얘가 열심히 안 했어도 기본적으로 최저 학업 성취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건데 전혀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정말 믿기지 않는 정도의 말도 안 되는 학업 성취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본다면 그거는 뭐 학원에서 이 아이의 상황이 어떤지 정말 전혀 몰랐거나 전혀 몰랐던 것도 문제겠지만 알았다 하더라도 굳이 또 말하지 않았다거나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실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장님에 따라서 선생님들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머님들이 오늘 자꾸만 신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뢰를 표현해 주시면은 아마 아이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듣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결국 선생님들과 엄마들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을 가장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은 칭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녀의 학습 상담을 이제 때 부모님들이 선생님들한테 신뢰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됐을 때 가장 좋은 상담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부모님이 상담을 할 때 옆에 자녀가 있는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옆에 상담을 할 때 이제 자녀가 있다. 자녀와 함께 이제 상담을 하는 경우 조금 신경 써야 될 거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려볼 건데 첫 번째는 제발 아이가 좋은 컨디션일 때 오셔라. 예. 두 번째는 오는 중에 오는 길에 애랑 싸우지 마셔라. 제발. 그리고 세 번째는 옆에 이제 아이가 있을 때 애를 좀 깎아내리지 마셔라. 요 3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항상 이제 상담할 때 어머니한테 꼭 식사 시간을 피해서 상담 시간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5시 이렇게 하면은요. 저는 상담할 때 기본 2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5시나 뭐 5시 반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6시, 7시가 넘어가면서 애가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서 보통 이제 한 1시간만 지나면은 이거 언제 끝나? 나 이거 언제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애가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상담하러 오기 전에 맛있는 식사를 하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오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따로 좀 요청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만큼 아이의 컨디션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녀의 현재 감정 상태가 좋고 또 건강상의 막 상태가 좋아야 돼요. 막 이렇게 막 감기 걸렸는데 막 콜록콜록 하면서 막 콧물 흘리면서 그런데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상담을 변경해야 돼요, 시간을. 그래서 컨디션이 정말 가장 좋을 때 방문할 수 있는 것 너무 중요하고
좋더라고요. 또 두 번째로 출발하는 건 좋았어요. 이제 집에서 좋게 기분 좋게 출발을 했어요. 뭐 밥도 먹었겠다, 건강 상태도 좋겠다, 좋은 컨디션으로 출발했는데 오면서 뭐 차 안에서 엄마랑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또 감정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 그래서 오면서 막 또 대판 싸우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벌써 들어올 때부터 애 표정이 달라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오면은 뭐 상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제가 2시간 상담으로 끝날 걸 갖다가 이렇게 오면서 엄마랑 싸우고 들어온 아이는 이게 한 3시간 동안 굉장히 힘든 에너지를 제가 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오면서 싸우면서 오지 마셔라. 최악이죠, 진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분 좋게 왔어요. 기분 좋게 뭐 컨디션도 좋았어요. 뭐 들어오는 길에도 안 싸우고 잘 와서 앉았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상담이 시작이 됐는데 상담하다 보면 어머니가 은근히 또는 노골적으로 아이를 계속 디스하는 거예요. 얘는요, 뭐 하면 얘는 무조건 작심삼일로 끝나요. 라던가. 얘는요, 너무 산만해갖고요. 도대체 저는요, 얘가 10분 이상? 아니, 5분 이상 앉아있는 제가 꼴을 본 적이 없어요. 라던가. 이런 말을 막 거침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그 아이가 앉아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포장해서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우리 애가요, 참 기특하게도 공부 마음을 먹고 늘 도전하고 참 시작을 잘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넘길 수 있을까? 그거를 조금 선생님한테 조금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이렇게 좀 돌려서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그것을 아이를 막 이렇게 깎아내리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일단은 아이가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 자체를 부모님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딱 그냥 원천 봉쇄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제 눈에는.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건가? 아이랑 같이 와서. 네, 아이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엄마가 그러면은 뭐 하고 싶어도 그쵸, 할 마음이 사라질 만큼 그렇게 내 자녀의 학습 행동이나 이런 평소 습관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가장 안 좋은 케이스,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